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 영화의 간호독기에서 기저귀 발진, 이유식, 일관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4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영화의 둔부 발진을 함께 좀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둔부 발진, 기저귀 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젖은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엉덩이가 계속 젖어 있는 채로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엉덩이가 발갛게 있기도 하고, 이 기저귀 발진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우리 아가들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저귀를 제때제때 갈아주고, 그러니까 특히 젖은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젖은 기저귀를 제때제때 갈아주셔서 피부가 습하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기 엉덩이를 잘 닦고 말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영화의 둔부 발진, 기저귀 발진, 보통 엉덩이 헐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예방 및 간호를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기저귀를 함으로써, 특히 젖은 기저귀를 함으로써 그 안이 습해지기 때문에 이 발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자주 확인하고 갈아주어서 젖어 있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젖어 있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진이 생기기 전에는 비누로 둔부를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고요. 이제 발진이 생겼어요. 발진 후에는 여러분 비누 사용을 금하셔야 됩니다. 발진 후에는 비누 사용을 금해요. 발진한 후에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이 건조증이라는 게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발진이 더욱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발진이 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깨끗이 하고 특히 건조하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기저귀 발진이 생겼을 때는 아가들 기저귀를 채워놓지 않는 게 좋거든요. 채워놓지 않아서 엉덩이가 공기 중에 노출되게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아가들을 기저귀를 안 채워놓고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벗겨놓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실상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좀 기저귀를 좀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한 번씩 기저귀를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서 엉덩이가 공기 중에 마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해주는 이런 간호들이 영아 둔부 발진의 예방 및 간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 자, 우리 영아들이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해요. 자, 먼저 볼게요. 치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치아, 영아의 치아, 요거를 전니 유치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나죠. 전니 유치가 6개월쯤 되면은 아랫입에서 뽕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치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모유수유나 인공영양 하면은 여러분 분유, 모유수유나 인공영양이 어렵게 되어 이유와 함께 고형시기를 먹이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이유의 시기는 생후 6개월이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생후 6개월. 첫 이빨, 전니 유치가 나는 시기도 6개월부터 이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입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턱에 요 중간에 있는 이빨 있죠? 요게 이렇게 이빨이 뿅 나요. 요게 이빨이 나기 시작하는 이빨이 나는 시기에 맞춰서 이유식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이유식을 하는 목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아가들은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철분을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철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이 이제 몸에서 고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성 빈혈을 예방하고 6개월 정도 되면 태아기 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철분들이 고갈이 되면서 철분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특히 우리 영아 시기. 영아라고 하는 거는 1세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12개월.
이때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제대로 영양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골격과 근육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유식을 시작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이유식 시작하고요. 운동 기능의 장애를 방지하고 의존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유식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유식을 함으로써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면서 우리가 젖병 같은 거는 엄마가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존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유식을 함으로써 의존심도 예방하고 스스로 먹거리를 먹는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유식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유식을 줄 때는요, 곡물부터 시작해요. 곡물.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쌀 미음, 쌀가루를 이용해서 뭐 쌀 미음, 그 다음에 찹쌀 미음 이런 식으로 곡물 종류를 시작을 하고 곡물에 적응이 되며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곡물이 가장 먼저 이유식으로 선택이 돼서 시행을 해요. 우리가 주로 먹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쌀을 적용시켜서 이유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곡물을 시작으로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료를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식 시작할 때 우리 아가들한테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섞어서 주지 않고 처음에는 쌀 미음 했다가 요 쌀에다가 이제 쌀 곡물들이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야채, 애호박 같은 거 막 추가해서 줘보기도 하고 애호박 적응됐으면 당근 같은 것도 섞어서 줘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재료를 차근차근 시작을 합니다. 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호박하고 뭐 당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하나씩 차근차근 추가를 해서 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씩 재료를 차근차근 시작하는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차근차근 재료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섞어서 주면 알레르기 반응 났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아기가 알레르기가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가지씩 주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4일에서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4, 7일에서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 시도해요. 알레르기 반응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시도해야 하며 소량씩 주다가 점차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소량씩 주고 아가가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없고 이 음식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점차 그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인들도 밥 먹기 전에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우유를 한 컵 정도라도 먹으면 본식 밥을 먹을 때 배가 불러서 잘 못 먹잖아요. 아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젖이나 우유를 먹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합니다. 이유식을 먼저 하고 이유식으로 부족한 것은 젖이나 우유로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젖이나 우유를 먹기 전에 이유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야 이유식에 대해서 흥미도 생기고 맛을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돌 12개월. 돌 전까지는요, 짭짤하게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없이 이유식을 제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음식의 굵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6개월에 처음 이유식을 시작을 할 때는요, 물보다는 조금 농도가 짙은 미음을 주고요. 미음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미음은 아예 건더기가 없고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종류의 농도잖아요. 미음을 주다가 이제 미음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더기가 있는 죽. 근데 이 건더기도 잘게 다져진 죽이죠. 잘게 다져진 죽을 주다가 죽에 최종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형식인 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처음에는 물처럼 흐르던 것이 이제 물기가 점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굵기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싫어하는 것을 성인들도 억지로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심해지잖아요. 아가들은 더욱더 심해요. 싫어하는 것은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되고 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먹이게 되면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전체 이유식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성인들도 기분 좋을 때 밥을 먹어야 밥이 잘 넘어가잖아요. 아가도 똑같아요. 아이의 기분이 좋을 때 여유 있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때 이유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분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한 번에 잘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유식이라는 거는 이제 분유,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 이런 거를 빨아먹었었잖아요. 빨아먹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숟가락으로 음식을 받아먹는 연습을 하는 게 이유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받아먹는 연습을 하다가 점차 사람이 먹는 음식들을 하나 둘씩 접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이유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떠서 먹는 거, 빨아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젖병에 혼합하여 구멍이 큰 젖꼭지에 먹여서는 안 된다. 젖병을 띄기 위한 연습이 이유식이에요. 젖병, 분유, 모유를 띄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서 점차 사람이 먹는 밥, 성인들이 먹는 밥에 적응시키는 과정이 이유식이기 때문에 젖병에다 이유식을 넣어서 주시면 절대 안 되겠고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이셔야 되겠고요. 이는 영아에게 새로운 맛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각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딱 주잖아요. 숟가락을 입 가까이서 입술에 딱 대주면은요, 우리 아기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반응을 해요. 생리적 밀어내기. 자연스럽게, 생리적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반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기의 반사 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기한테 있는 반사 기능. 그래서 입 가까이 이유식이 있는 이 숟가락을 딱 대주게 되면은 아기는 혀를 내밀어서 밀어내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엄마들은 내가 만든 이유식이 맛이 없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이유식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기가 싫어서라기보다는요, 이 자연적인 반사 반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반사가 나타남으로 자칫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을 입 앞에다 주는 게 아니라요, 혀 뒤쪽 안으로 넣어주면은 아기들이 또 잘 받아서 꿀꺽 삼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 기능이 있어서 뱉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맛이 없어서 이유식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반사 기능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할 때는 혀 뒤쪽,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식사 전후에 손 씻잖아요. 그래서 아가들도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만져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만지는 것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만지는 것을 허용.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이제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는데, 만지게 해줌으로써 음식에 대한 흥미라든지 그다음에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보고 하나의 놀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기가 이렇게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훨씬 더 이 음식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만지다가 입으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5번, 딸꾹질을 할 때는 따뜻한 보리차물을 조금씩 주어서 멈추게 한다. 딸꾹질은 체온이 낮아지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보리차물을 주어가지고 체온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딸꾹질이 멈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광욕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일광욕. 일광욕은 그야말로 햇볕을 쐬어주는 것을 일광욕이라고 하는데, 영아기 때는 날씨가 따뜻할 때 5분 정도씩 손과 얼굴에 일광욕을 쬐어줍니다. 그 대신 요 얼굴에 얼굴에 있는 눈 있죠? 눈이 햇빛에 자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자, 영아의 일광욕 시간이 잘 나오거든요. 오전, 너무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좋진 않아요. 너무 해가 쨍하게 뜰 때는 좋지는 않고요. 오전 11시 이전,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후. 그러니까 한낮은 피하셔라 라는 얘기거든요. 해가 중천에 쨍하고 떴을 때는
오히려 너무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해가 너무 쨍하게 뜰 때 말고 해가 어느 정도 뜨기 직전, 해가 중천에 뜨기 직전에 해주시는 11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광욕을 해주는 이유는요. 구루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구루병이 뭐냐면은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뼈의 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칼슘이 침착되기 어려워요. 뼈는 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칼슘을 먹잖아요. 그런데 칼슘을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뼈에 칼슘이 붙어야 우리는 뼈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뼈를 또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D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우리 몸에서. 얘는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햇볕을 쐬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칼슘이 붙기 어려워서 뼈의 변형, 뼈가 휘어버려요. 휘어버리는 안짱다리. 다리가 요렇게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안짱다리. 뼈에 힘이 없으니까. 안짱다리나 그 다음에 뼈가 튼튼해야 위로 쑥 하고 자라겠죠. 그런데 안짱다리가 되면은 뼈가 위로 쑥 자랄 수가 없으니까 성장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광욕을 해주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해주고 비타민 D가 합성됨으로써 뼈가 튼튼하게 됨으로써 구루병을 예방하는 데 좋기 때문에 일광욕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간호는 우리가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일광욕까지 하면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 문제풀이는 제가 위에다 써드릴게요. 문제 은행 이쪽이죠. 84페이지 175번부터 184번까지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번 마지막 줄만 보세요.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코올이 함유된 세정제. 여러분 알코올 소독제 같은 것들은요. 건조증을 더욱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2번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여 젖어있지 않도록 한다. 답은 2번입니다. 기저귀 발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저귀가 젖어있지 않게 자주로 확인해서 젖어있을 때 바로바로 갈아주시는 간호 정말 중요해요. 답은 2번이고 3번 물로 씻긴 후 베이비 파우더. 여러분 파우더 사용 안 돼요. 예전 과거에는 옛날에는 아가들 엉덩이 파우더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파우더가 다 퇴출이 돼버렸고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파우더 사용을 하게 되면 건조증이 더욱더 심해져서 발진 유발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피부 질환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새는 파우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네, 4번. 발진 후에는 항생제를 도포한다. 여러분 지금 기저귀 발진 예방 간호잖아요. 예방에서 항생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발진 이미 발생했을 때 하는 거라서 예방에는 해당되지 않죠. 5번. 잠이 들어있어도 2시간마다 깨워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잠이 들었을 때는 굳이 깨워서 하실 필요 없겠고 젖었을 때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6번. 마지막 줄. 영아의 기저귀 발진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부가 접히는 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맞죠?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더 발생을 잘하기 때문에 깨끗이 하고 건조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알코올 사용한대요. 알코올 사용하면 건조증 더욱더 심해진다 했고 3번. 젖어있는 기저귀 잠들기 전에 교체해준다. 젖어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해 주셔야 되겠죠? 4번. 기저귀 발진 부위에 항생제 도포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저귀는 반드시 30분마다 교체해준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거는 100%. 젖어있지 않아도 30분마다 그냥 교체하라는 건데 반드시 30분마다 해줄 필요 없고요. 기저귀를 자주 확인해서 젖어있으면 교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7번은 이유식에 관련된 문제죠. 자, 마지막 줄.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육류부터 고기부터 제공한다. 육류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은 우리의 주식인 곡류, 쌀, 미음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야채, 과일, 고기순. 그래서 육류는 가장 마지막으로 먹이는 식품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여러 음식을 섞어주어서 음식에 적응하도록 한다. 섞어주지 않고 어떻게 한 가지씩 재료를 차근차근 시작하고 한 가지씩 주는 이유는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생후 1개월부터 가능한 빨리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생기는 시기 6개월, 그래서 6개월 정도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억지로 먹이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성인도 억지로 먹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거. 아가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을 굳이 억지로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4, 7일 간격. 맞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4일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 시도해야 하며 소량씩 주다가 점차 양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4, 7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이유는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5번입니다. 178번. 이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유를 먹고 포만감이 있을 때 이유식을 준다. 우리 성인들도 배부를 때 새로운 음식 같은 거 주면은 먹기 싫잖아요. 맛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배고플 때, 속이 비었을 때, 그래서 우유를 먹고 포만감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유를 먹기 전, 젖이나 우유를 먹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 2번. 새로운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준다. 그쵸? 답은 2번이에요. 새로운 음식은 한 가지씩 시도를 하셔서 알레르기 여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답은 2번입니다. 싫어하는 음식 계속 먹여본다. 싫어하는 음식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4번. 달콤하고 짭짤하게 조리한다. 이유식을 할 때 돌 전까지는 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왜 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요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먼저 우리 아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미각 발달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자, 5번. 흘리지 않도록 반드시 엄마가 먹여준다. 반드시 엄마가 먹여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스로 음식도 만져볼 수 있고 스스로 숟가락으로 떠먹어보는 그런 연습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거는 엄마가 100% 다 해줘야 된다는 건데 100% 하게 되면 아기의 의존성, 엄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자립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숟가락도 줘보고 음식도 만져보게 해주고 이러면서 의존심을 예방하셔야 되겠죠. 의존심 예방. 그 다음에 179번. 6개월 된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을 때 대처 방법. 우리 아가들은요, 반사 반응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입 가까이 넣으면 입술 있는 대로 보통 엄마들이 애기한테 음식 줄 때 숟가락을 입 앞에다 대주거든요. 그럼 우리 아가들은 생리적 밀어내기 반사가 나와서 이거를 혀로 밀어내요. 그럼 엄마들은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아기는 진짜 이유식을 안 먹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아기가 밀어내기 반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이유식을 먹지 않을 때는 이 밀어내기 반사를 생각하시고 혀 뒤쪽으로 음식을 한번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애기들이 잘 받아 먹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답은 1번입니다. 이유식을 혀 안쪽으로 넣어준다. 자, 그다음 180번 보겠습니다. 영아의 영양 공급에 있어서 6개월 된 영아에게 요 고형식이를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고형식이 이유식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유식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영아는 빈혈, 특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있을 때 엄마한테 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았던 철분을 가지고 6개월까지 버틴 거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때 받았던 철분이 모두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 철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이를 시작을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에 181번. 신생아나 영아가 딸꾹질을 멈추게 하기 위한 간호. 딸꾹질은 보통 체온이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보리차물을 조금씩 주어서 멈추게 해주시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82번. 7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가
이유식 할 때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간호조무사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월 됐대요. 7개월이 됐고 이 엄마가 이유식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2번이죠. 이유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아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먹이도록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6개월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기한테 계속해서 아기는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가 계속 강요하게 되면 거부감만, 이유식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강요할 필요는 없고 아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먹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아직 빠르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7개월이면 이미 이유식을 시작해야 될 시기기는 해요. 빠른 건 아니죠. 적절한 시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 183번. 영아의 이유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12개월째부터 먹인다가 아니라 6개월. 자, 그다음 2번. 곡물, 야채, 과일, 고기순. 그쵸,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여러 음식을 섞여서 먹인다? 섞여 먹이지 마시고 한 가지씩. 자, 4번. 우유를 먹인 후가 아니라 우유 먹기 전. 자, 그다음 5번.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인다? 계속 먹이지 않는다. 싫어한다고 하면 굳이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84번. 자, 신생아,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자, 구루병. 뼈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뼈가 약해지는. 그래서 이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일광욕 해줌으로써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해주고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면은 뼈가 튼튼해지면서 구루병 예방이 되더라. 그래서 일광욕의 키워드는 구루병, 비타민 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광욕 하기 좋은 시간 너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보다는 오전 11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이게 좋다. 여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